와,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팬데믹 끝나고 다들 여행 가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데, 아니, 세계 1등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뉴스만 보면 예약 꽉 찼다, 역대급 실적이다, 매일 좋은 소리만 나오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 냉랭해요. 오늘 이 미스터리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분석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역대급 여행 수요라는 엄청난 순풍이 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이 회사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이 서로 다른 신호 속에서 진짜 팩트가 뭔지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분석은 총 4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니발이 지금 어떤 복잡한 퍼즐에 갇혀 있는지 그 구조부터 좀 보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재무제표 까보면서 진짜 속사정은 어떤지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큰 배를 위협하는 암초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카니발 앞에 놓인 3가지 미래 시나리오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니발 퍼즐부터 시작하죠. 분석가님, 진짜 뉴스만 보면 너무 좋은데 대체 뭘 봐야 이 복잡한 퍼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 퍼즐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이 매출 성장이 진짜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보복 소비 덕분인지 그 본질을 봐야 하고요. 둘째, 팬데믹 때 살아남으려고 쌓아 올린 이 어마어마한 빚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카니발이 직접 스스로 투자자들한테 이런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공식 문서에 써놓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뜯어봐야 합니다. 아니, 회사가 직접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다고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가장 객관적인 팩트, 숫자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돈의 흐름부터 따라가 보시죠. 이게 카니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3분기 실적 보고서 원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총 수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억 5천만 달러나 늘었고요. 특히 승객 티켓 수익이 확 늘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손님은 계속 몰려오고 우리는 자신 있게 티켓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9개월 누적 영업이익은 더 드라마틱하게 늘었고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이건 뭐 완벽하게 순항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와, 숫자만 보면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아, 역시 동전의 뒷면이 있었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뭡니까? 271억 달러? 잠깐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37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뭐죠? 네, 바로 그겁니다.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카니발에 짊어지고 있는 총 부채입니다. 방금 보신 그 화려한 실적 뒤에 숨겨진 카니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아니, 분석가님, 잠깐만요. 37조 원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빚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최악의 경우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부채 만기 스케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사 보고서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장 내년인 2026년에 14억 달러, 2027년에는 거의 20억 달러를 갚아야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2028년하고 2029년입니다. 한번 보세요. 2028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 2029년엔 48억 달러가 넘는 돈이 만기로 돌아옵니다. 이걸 월가에서는 부채의 벽, 뎁트 월이라고 부르거든요. 카니발은 지금 이 거대한 벽이랑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부채의 벽이라. 결국 저 벽을 넘으려면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벌어야 한다는 거네요. 근데 카니발은 주로 어디서 돈을 벌어요? 아, 북미 지역 비중이 압도적이네요. 전체 수익의 60% 이상이 북미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거 좀 위험 신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카니발의 실적이 북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북미 경기가 살짝 감기만 걸려도 카니발은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 정리 한번 해보죠. 여행 수요가 터져서 현금은 잘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으로 팬데믹 때 살아남으려고 빌렸던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 한마디로 빚잔치 중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팩트입니다.
네, 빚잔치라는 말이 귀에 쏙쏙 박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상황에서도 이 거대한 배를 흔들거나 최악의 경우 침몰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위험을 따져보기 전에 이 회사가 가진 방어력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워렌 버핏 때문에 알게 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경쟁자들이 절대 못 넘어오게 만드는 그 회사만의 깊고 넓은 성주의의 강, 해자를 의미합니다. 과연 카니발이 이 튼튼한 해자를 갖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죠. 재밌는 건 우리가 이걸 굳이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카니발이 SEC의 공식 문서에 자기들 스스로 위험 요소를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경고문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 유가랑 금리가 오르는 거,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산업 내 경쟁 심화,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 한번 보시죠.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 이건 분석가들의 경고가 아니에요. 회사 스스로 우리 이 빚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냥 대놓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분석가님. 방금 산업 내 경쟁 심화도 위험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카니발이 세계 1등이잖아요. 로열 캐리비안이나 노르웨이지안 같은 경쟁사들이 있긴 하지만 1등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여기 강점들을 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배 한 척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무리해서 배를 막 늘리면 순식간에 공급 과잉이 되고 결국엔 너도 나도 가격 내리는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1등이라고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세계 1등이라는 브랜드 파워, 돈 빌릴 수 있는 능력, 이건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유가 변동에 너무 취약하고 저 어마어마한 빚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주 무거운 족쇄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회사 이미지가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느낌이네요. 숫자도 봤고 위험 요소도 확인했고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카니발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주시죠. 네,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낙관적 시나리오 불케이스입니다. 카니발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항하는 미래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 이 강력한 여행 수요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비싼 티켓 가격을 유지해야 하고요. 둘째, 아까 봤던 2028년의 그 부채의 벽을 더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더 낮은 금리로 리파이낸싱 하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분석관이 잠깐만요. 리파이낸싱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리파이낸싱은 아주 쉽게 말해서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더 싼 이자의 새 대출로 기존의 비싼 대출을 갚아버리는 거죠. 만약 이걸 성공 못하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높은 이자 내느라 이익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나 전쟁 같은 외부 변수들이 좀 잠잠해져야 하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딱 맞아 떨어지면 카니발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대출 갈아타기 성공 여부가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반대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들어봐야죠. 비관적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 시나리오는 아까 우리가 봤던 회사가 직접 경고했던 그 위험 요인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 취소하고 금리가 올라서 대출 갈아타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여기에 유가까지 폭등하고 만약에 큰 배에서 사고라도 터진다?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힘든데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낙관과 비관이 너무 극단적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요, 여행 수요가 팬데믹 직후처럼 막 폭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괜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회사는 큰 위기 없이 지금처럼 돈 벌어서 빚을 갚아나가고요. 근데 문제는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는데 저 어마어마한 부채라는 무거운 닷 때문에
주가가 시원하게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석가님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카니발은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닻을 바다 밑에 끌면서 항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결정은 결국 저 닻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닻을 끄는 거대한 배. 와, 오늘 분석 전체를 꿰뚫는 완벽한 비유네요. 오늘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거운 소비 심리가 과연 271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짜리 저 거대한 빚의 산을 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